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의 마지막 부분인 이상기체 방정식의 활용 부분으로 찾아뵙게 된 코몽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상기체 방정식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까지 했다면, 이번에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하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단순하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주어진 조건에 바로 사용한 예시를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 예시 문제가 저번 시간 했었던 이 문제였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27도씨 380mm HG에서 어떤 기체 0.4g의 부피가 400ml라고 한다. 이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기체 방정식에는 분자량이라는 팩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때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우리가 화원 때 배웠었던 관계식을 통해 변형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상기체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분자량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분자량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몰수예요. 이게 왜 분자량과 관련이 돼 있느냐 보시면, 우리가 화원 때 몰수는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걸로 치환해서 정리해서 풀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PV는 몰수를 분자량분의 질량 RT로 바꿀 수 있고, 분자량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분자량만 남기고 모두 넘기게 되면 분자량은 PV분의 WRT라는 새로운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우리가 분자량에 관련된 식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수정했죠. 그럼 나머지 할 건 뭐예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기체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요 0.4g이고요. 그리고 기체 상수 같은 경우에 0.082. 그런데 단위 조심해야 되죠. ATM 썼으니까 압력에 들어가야 될 거는 ATM을 환산해서 0.5기압 넣어주시고, 그리고 부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터를 사용했으니까 400ml를 리터로 환산해서 0.4리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온도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27도를 켈빈으로 환산을 해서 300켈빈 넣은 다음에 계산하게 되면요, 이 기체의 분자량은 49.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상기체 방정식을 저번 시간에 단순하게 활용했다면 이 이상기체 방정식의 활용 방법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시를 2개를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은 이렇게도 활용 가능하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자량 구하는 문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보통 시험에서 나오지 않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14학년도 수능 문제 11번입니다. 다음은 프로페인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다. 그림 1의 장치로 프로페인을 일정 부피만큼 포집한 후 프로페인 가스통의 질량 변화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눈금 실린더를 수직으로 세운 후 그림 3과 같이 눈금 실린더 안과 밖의 수면의 높이가 같아질 때까지 수조에 물을 넣어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1, 2, 3 과정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조 속 물의 온도와 대기압을 측정하고 그 온도에서의 수증기압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물이 기화되면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실험 결과가 가스통의 질량 변화가 0.09g, 그리고 부피는 50ml, 수조 속 물의 온도는 300켈빈, 그리고 대기압 같은 경우에는 1기압, 이 온도에서의 수증기압 같은 경우에는 0.04기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자량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분자량을 어떻게 구해야 될까? 방금 이상기체 방정식을 수정했었죠? 그 수정한 방정식 여기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페인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집한 프로페인의 질량을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페인의 압력, 프로페인의 부피, 프로페인의 절대 온도, 그리고 기체 상수를 알아야 되겠지만 기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08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0.08이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0.08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프로페인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질량, 압력, 부피, 절대 온도를 구해 볼 겁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프로페인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이 질량 변화량이 프로페인의 질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스통에서 프로페인을 빼기 전과 그리고 뺀 후의 질량을 비교하면 눈금 실린더 속에 프로페인이 몇 그램만큼 들어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질량 변화량이 곧 프로페인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프로페인의 질량은 0.09g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프로페인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눈금 실린더의 부피를 읽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기체는 기체가 담겨져 있는 용기의 부피를 가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인의 부피 같은 경우에는 0.05L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페인의 절대 온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스통을 보시면 프로페인이 들어가다가 물 속을 지나서 실린더 속에 점점 채워지게 되죠. 즉, 여기를 관을 지나고 실린더 안에 채워지면서 이 물의 온도하고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곧 프로페인의 절대 온도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므로 프로페인의 절대 온도는 수조 속 물의 온도와 같은 300켈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프로페인의 압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실제 요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그림 3과 같이 눈금 실린더 안과 밖의 수면 높이가 같아지게 수조 속에 물을 채우거나 실린더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눈금 실린더의 안과 밖의 수면 높이가 다른 경우에는 이 프로페인의 압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그림 2번과 같은 상황이죠. 이 그림 2에 압력에 대한 식을 세우자면 어떻게 되냐면 프로페인의 압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인이 누르는 압력 더하기 수증기가 누르는 압력 그리고 더하기 여기 지금 높이 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하고 같은 거죠. 근데 물기둥에 의한 압력을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구할 수가 없죠. 만약에 물기둥의 압력을 무시한다고 해도 오차가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 안과 밖의 수면 높이가 같아지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눈금 실린더 안과 밖의 수면 높이가 같으면 자, 프로페인의 압력과 그리고 여기 수증기 있겠죠? 수증기의 압력은 곧 대기압과 같다라고 식을 간단히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프로페인의 압력은 대기압에서 수증기압을 빼면 되겠죠? 그게 몇이에요? P1 빼기 P2가 돼서 1 빼기 0.04니까 0.96 기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모두 구했어요. 눈금 실린더 속의 프로페인의 질량, 압력, 부피, 절대온도, 기체 상수를 이렇게 모두 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고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하고 계산하게 되면은 프로페인의 분자량은 45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사용해서 분자량을 구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한 가지 예를 보여드렸고요. 또 다른 활용법엔 뭐가 있느냐? 만약에 기체의 밀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밀도는 뭐분의 뭐라고 배웠었죠? 그쵸?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몰수를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뽑아냈으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피하고 분자량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부피분의 질량이 나오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요? 그쵸? 밀도 D가 됩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밀도를 구하는 식으로 선생님이 수정을 한 겁니다. 근데 밀도를 구해야 되니까 밀도만 남기고 전부 정리하게 되면 밀도는 RT분의 PM이라고 새로운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압력이라던가 절대온도, 분자량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밀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활용하는 두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은 요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운 문제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화학적 지식을 사용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고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큰 흐름은 이거예요.
첫 번째,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상기체 방정식을 내가 알고 있는 화학적 지식으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올바르게 수정을 했다면은 여기에 대입해야 될 요소들을 문제에서 찾아서 넣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상기체 문제를 푸는 큰 흐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두 가지 예시만 들었죠. 이상기체 방정식 문제가 이러한 두 가지 유형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이상기체 방정식의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러한 문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렇게 접근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렇게 접근하구나 하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이 화학2 이상기체 파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꼭 한번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상기체 방정식의 활용 파트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